어머니. 숨이 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돌아보니 수진이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달려온 모습이었다. 그리고 내 손목을 꽉 잡으며 말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진을 바라봤다. 그 순간 유리 너머에 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열심히 모아온 돈을 은행에만 넣어놓기엔 아깝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 결국 은행원인 수진이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 투자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었다. 그렇게 걱정과 기대를 안고 카페 앞에 도착해 문을 열려고 손을 뻗고 있었다. 유리 너머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은 왜 나를 막아선 것일까? 그 이유를 알게 된 뒤 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적다입니다.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하루 속에도 남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내 이름은 김영숙, 나이는 72, 혼자 살게 된 지도 벌써 5해가 넘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따로 살며 경찰 일을 한다고 늘 바쁘게 지내서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한다. 전화도 길게 이어지는 날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곤 한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다. 아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이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인데 엘리베이터가 느려서 답답하고 겨울이면 보일러도 시원찮아 방이 늦게 데워지지만 그래도 익숙한 후 돈내가 좋다. 남편이랑 함께 살던 추억이 많은 곳이라서 더 그렇다. 처음 혼자 남았을 때는 밤이 참 길게 느껴졌다. 불을 끄고 누우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다시 불을 켜놓고 잠든 날도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그 조용함이 편하게 느껴진다. 나는 아침에 눈을 떠도 바로 일어나지 않고 한동안 가만히 누워있는 버릇이 있다. 깨우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 보니 그날도 그렇게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유독 흐렸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늘은 좀 흐리네 하고 혼잣말을 꺼냈다. 대답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한마디씩 내뱉고 있다. 그 한마디가 집이 완전히 비어있는 느낌을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았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리고 주전자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서 있었다. 그 소리만으로도 집안이 조금은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서 나는 이 시간을 참 좋아한다. 김이 오르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식탁에 앉았다.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는 시간,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면 뜨겁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식지도 않은 그 애매한 온도가 이상하게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준다. 요즘 내 삶도 딱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늘 같은 일을 한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고 어제도 봤던 건데 또 펼쳐서 숫자를 하나씩 따라가며 잔액을 확인한다. 그날도 그렇게 통장을 보다가 이상하게 손이 한번 멈췄다.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숫자를 따라 내려가며 확인해 봤다. 한 줄씩 놓치는 게 없도록 다시 보고 또 봤는데도 문제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매일 또 확인한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고 남편이랑 같이 아끼고 또 아껴서 만든 돈이라 이제 혼자 쓰게 되었어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다. 통장을 한번 덮었다가 다시 열고 또 닫았다가 다시 들여다보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그제야 서랍에 넣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아직 혼자서도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마음을 눌러놓았다. 무심코 전화기를 집어들었을 때 아들이 생각났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누르면 바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도 바쁜 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괜히 전화해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다시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다. 그날도 그냥 그런 하루가 될 거라고, 아무 일도 없는 평소와 똑같은 하루로 지나갈 거라고,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집안이 고요하게 느껴졌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고 괜히 창가에 서서 밖을 오래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날이었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오가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한 번 울리고 두 번 울리고 세 번째 울릴 때까지도 손이 쉽게 가지 않았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다. 이상한 전화일 때가 많아서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나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숙 님 맞으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맞는데요. 저희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그 한마디에 손에 쥔 전화기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다. 현재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말이 바로 이해되지 않았고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 했지만 도무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 사이로 이어진 말이 더 빠르게 귀에 들어왔다.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이대로 두시면 고객님 계좌는 전부 동결될 수 있습니다. 전부라는 말에서 생각이 멈췄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기를 더 세게 쥐고 있었다. 아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지금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숨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요? 네, 지금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창구 직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왜 말하지 말라는 건지 생각하기도 전에 그보다 먼저 불안이 밀려왔다.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고객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나는 어느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의심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때 아예 들지 않았다.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외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문을 나서면서도 전화는 계속 귀에 붙어 있었고 그 사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지금 이동 중이십니까? 네. 내 목소리는 이미 내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뒤를 한번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문이 열리자 거의 밀리듯 안으로 들어갔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게 무서워서인지 불안해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다. 내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 핸드폰을 더 세게 쥐고 그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사람의 말만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숨이 조금 가빠져 있었고 손에 쥔 핸드폰은 축축했다. 언제부터 땀이 났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입구 쪽에서 번호표 뽑으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는데 젊은 직원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핸드폰에서는 여전히 그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 은행 도착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안내해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번호표를 뽑으려 버튼을 눌렀는데 손이 떨려서 몇 번을 다시 시도하던 그때였다. 괜찮으세요? 아까 입구에 서 있던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그 직원은 나를 한번 보더니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손이 많이 떨리시는데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핸드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객님, 지금 직원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나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더 귀에 붙였다. 네. 직원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고 잠깐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물었다. 지금 통화 중이신가요?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직원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핸드폰으로 향했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거 설마. 나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직원은 다시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잠깐 멈췄다. 직원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내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고 목소리를 더 낮춰서 말했다. 지금 혹시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던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직원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다시 차분해졌다. 지금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핸드폰에서는 여전히 그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고객님, 지금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 말이 더 크게 들렸다. 직원이 손을 내밀었다. 잠깐만요. 일단 전화 끊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직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고 곧 더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말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지금 당장 끊으셔야 돼요. 그 순간 핸드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객님, 지금 지시를 따르지 않으시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귀에는 두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있었다. 끊지 말라는 목소리와 지금 당장 끊으라는 목소리. 손을 들어 올렸다가 멈췄고 잠깐 동안 직원의 눈을 바라보다가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뚝! 소리가 끊겼다. 아까까지 귀를 채우고 있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직원은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한 번에 쏟아지듯 나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털썩 앉았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직원은 내 옆에 앉아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요즘 이런 전화 많아요. 아마 계좌 정보 빼내려고 한 걸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다. 혹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말씀하신 건 없으시죠? 나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직원은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방금까지 귀를 채우고 있던 목소리가 사라졌는데도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계속 그 말들이 맴돌았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건지 안전한 건지 걱정이 됐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 진정이 되자 그제서야 직원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겨우 숨을 고르면서 말했다.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 번 같은 말을 해주었다. 네,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끊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몸에 들어가 있던 힘이 한꺼번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식으면서 차갑게 남아 있었다. 그날 은행을 나올 때까지도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몇 번이나 같은 생각이 반복됐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전화를 믿었으면 나는 정말로 돈을 다 잃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한 가지 감정만 남았다. 아까 그 직원, 이름도 몰랐던 사람인데 위험한 순간 나를 지켜준 사람. 그 사람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보리차를 끓여놓고도 마시지 못한 채 그냥 김이 올라오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랑 똑같은 맛이었지만 그때는 씁쓸한 맛으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는 다시 은행에 갔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날 일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였다. 통장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 직원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으니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그 사이에서 괜히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날 나를 도와줬던 직원이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반가움이 느껴졌다. 고작 두 번째 보는 사이인데도 왠지 모를 친밀감이 느껴졌다. 직원은 내 앞에 앉으면서 통장을 받아들었고 나는 그제야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게 됐다. 이수진. 나를 도와준 직원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이던 그때 수진이 말했다. 그날 조심히 들어가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내 덕분에. 수진은 가볍게 웃으며 다행이에요라고 말하고는 통장을 넘기기 시작했고 나는 수진의 말을 들으면서도 얼굴을 보고 있었다. 말투는 차분했고 설명은 친절했다. 내가 어디를 이해 못하는지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려는 게 느껴졌다. 혹시 또 이상한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심할게요. 수지는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계시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괜히 웃으면서 대답했다. 혼자 있어도 이제는 괜찮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았고 수지는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진 마세요. 그 말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맞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상하게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수진이 떠올랐다. 보리차를 마시면서도 통장을 다시 꺼내보면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 누가 그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준 게 언제였던가. 외로운 삶에서 한 줄기 꽃이 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며칠 뒤였다. 나는 또 은행에 갔다. 이번에도 특별히 급한 일은 없었지만 수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나도 모르게 은행을 찾게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자연스럽게 수진을 찾았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수진이 먼저 알아봤다. 나는 괜히 민망해서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다가.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내 앞에 앉았다.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통장을 내밀었다. 통장 한 번만 봐달라고. 수진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볼게요. 그게 고마웠다. 내가 별일 아닌 걸로 찾아왔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게 느껴졌다. 수진은 통장을 넘기다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다. 요즘 이자가 많이 낮아져서 그냥 두시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겠네. 수진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지금은 급하게 뭔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 말에 수진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하는데 수진만큼은 달랐다. 지금도 괜찮다고 말해주 그게 나는 참 좋았다. 수진 씨는 혼자 살아? 수진은 잠깐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가 다시 나를 보며 말했다. 네,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그 질문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별뜻 없이 물어본 말이었는데 수진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안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한 말로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수진이 먼저 말을 이었다. 두 분 다 돌아가신 지 좀 됐어요.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고 수진은 괜히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서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깐 수진을 바라봤다. 익숙하다는 말이 어쩐지 내 입버릇과 닮아 있었다. 밥은 잘 챙겨 먹어? 수진은 웃으면서 말했다. 대충 먹죠 뭐. 나는 괜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도 챙겨 먹어야지. 수진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챙겨 먹을게요. 어머니도 밥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은행에 갈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수진이 있는 쪽을 먼저 보게 됐다. 이름을 알게 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더 그랬다. 나에게 그냥 직원이 아니라 수진이라는 사람이 된 뒤로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안심이 됐다. 원래 누군가에게 쉽게 기대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도 별일 없이 은행에 들렀다. 이제는 통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나 스스로도 잘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자연스럽게 그 창구 쪽을 먼저 바라보았다. 수진이 있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수진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고 표정도 늘 단정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졌다. 내 번호가 불렸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이 있는 창구로 걸어갔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히 따라 웃으면서 대답했다. 응, 왔어. 수진은 통장을 받아들고 몇 장을 넘기다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다. 요즘 이자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충은 알고 있지. 수진은 통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아쉬우실 수는 있어요. 나는 통장을 내려다봤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고 남편이랑 같이 아끼고 또 아껴서 만든 돈이었다. 그래도 괜히 건드렸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렇게 말하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믿음이 갔다. 수지는 잠깐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은행 안에서는 이런 얘기 자세히 들으기가 좀 그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 수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수지는 통장을 정리해서 내 쪽으로 밀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설명 잘해주는 분이 있긴 해요.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라도 마음 있으시면 설명만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설명만 듣는 거라면 괜찮은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통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작게 물었다. 정말 은행에 넣어 놓는 것보다 나은가? 수지는 잠깐 나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요. 설명 잘 들어보고 하시면 문제 없어요. 나는 괜히 웃으면서 말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설명 들어도 되나? 수진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나는 통장을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다.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알려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심히 가세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불러올 엄청난 일들을. 그날은 별일 없이 집을 나섰다. 장을 볼 것도 있었고 그냥 바람도 쐴 겸 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말없이 한쪽에 서서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에 타 있던 누군가 툭 던지듯 말을 꺼냈다. 요즘 그거 한다더라.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다. 은행에 그냥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던데. 다른 사람이 바로 말을 받았고 우리 동네에서도 몇 명 했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고개를 들게 됐다.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귀를 기울이게 됐다. 얼마나 된대요? 누군가 묻자 곧바로 대답이 이어졌다. 적어도 이자보단 훨씬 낫지. 요즘 누가 은행에 넣어놔. 짧은 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요즘 누가 은행에 넣어놔. 엘리베이터는 한 층, 두 층 내려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도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설명만 들어봐도 된다던데. 위험한 건 아니라더라.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문이 다시 닫히고 나서야 혼자 남았다는 걸 느끼고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햇빛이 몸을 감쌌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운 느낌이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도 아까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문득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 부담 갖지 마시고 설명만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그냥 설명만.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설명만 듣는 건데 돈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는 건데 그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는 하루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핸드폰을 꺼냈다. 수진의 번호를 찾다가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한 번 더 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야 결심한 듯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 씨, 그날 말한 거
설명만 한번 들어봐도 될까? 보내고 나서 괜히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답장이 왔다.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근처에서 잠깐 설명만 해주신대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고 난 뒤에 결국 짧게 응이라고 답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발을 벗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힘들게 모아온 돈, 쓰기 아까워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던 돈이었다. 그래서 그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고 또 넣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며 고민했다. 그러다가 설명만 들으러 가는 건데 큰일이야 생기겠어? 하는 마음으로 통장을 챙겨 밖으로 나섰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에서도 몇 번이나 걸음을 늦췄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나의 이 선택이 불러올 책임을. 약속한 카페는 생각보다 평범한 곳이었다. 문 앞에 서서 유리 너머를 들여다보니 안쪽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 봉투와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얼굴이었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저 사람이겠지, 수진이 말한 사람. 카페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려고 손을 뻗던 순간이었다. 어머니. 뒤에서 숨이 찬 목소리가 들려 돌아봤다. 수진이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나는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내 손목을 잡았다. 힘이 꽤 들어가 있었다. 왜 그래? 수진은 숨을 고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그때였다. 유리 너머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 사이에 표정이 달라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챙기고 태블릿을 접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움직였지만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남자는 그대로 문을 밀고 나왔고 우리를 스치듯 지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잠깐 사이에 모든 게 지나간 느낌이었다. 나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지금 무슨 일인 거야?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들어가시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그제야 나는 수진을 제대로 바라봤다. 수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저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순간 머릿속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조금 전까지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수진과 마주하고 있었다.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엔 저도 당했어요.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돈도 다 잃고 다시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바보같이. 수진의 말은 중간중간 끊겼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누군가의 말에 속아서 돈을 다 잃게 되었고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들의 지시를 따르게 된 것. 처음에는 금방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까지.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조금 전 문을 열려고 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수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나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아까 그 문 앞 장면만 계속 떠올랐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번엔 나를 왜 도와준 거야?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못하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상처드리는 일, 못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해는 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고 하니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괜히 걱정부터 할 게 뻔했고 지금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연락도 잘하지 않았었기에 더욱 망설여졌다. 나는 다시 수진을 바라봤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나를 구해준 사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진심으로 수진에게 위로를 받고 고마움을 느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민호는 생각보다 빠르게 전화를 받았다. 민호야, 도움이 좀 필요하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민호는 말했다. 어디세요? 지금 갈게요. 민호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저 바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제야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망설임 없이 바로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민호는 수진에게 시선을 돌린 채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민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다. 수진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호는 굳은 얼굴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민호는 얘기가 끝나자 더 묻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같이 경찰서로 가시죠. 그 말에 수진의 어깨가 살짝 움찔하는 게 느껴졌다. 예상은 하고 있었겠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수진이 걱정이 됐다. 나에게 사기를 치려던 사람이긴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눈에 수진은 그저 팍팍한 삶 속에서 잘못된 길에 떠밀린 외로운 아이로 보였다. 나와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따라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다들 각자 자기 할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나에게 벌어진 이 일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아주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받았다. 피해를 입었는지, 수진과는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등. 그게 전부였다. 수진은 몇몇 경찰들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수진의 등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방문이 닫히자 시선을 걷어들였다. 집에 돌아온 뒤 한동안은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았다. 머릿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멍했고 내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조차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에 전화를 받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사람들 한 명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호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움직이고 있는 구조였다. 처음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따로 있고, 상황을 설명하며 신뢰를 쌓는 사람도 따로 있었고, 돈을 실제로 확인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또 따로 있었다. 서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각자 다른 역할만 수행하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 계좌도 하나가 아니었다. 한 번에 큰 돈을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 계좌로 나눠서 짧은 시간 안에 쪼개서 이동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추적이 어렵고 중간에 의심을 하더라도 이미 늦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민호의 말이 이어질수록 그때의 상황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민호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걸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민호의 말을 머릿속에서 다시 되짚고 있었다. 조금씩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었다. 그 생각이 들던 순간이었다. 민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민호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했다. 어디에서 연락이 왔는지, 누구를 통해 움직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연결했는지, 정확한 이름이나 얼굴까지는 아니었지만 흐름을 짚을 수 있을 만큼의 단서들은 남아 있었다. 수진 씨가 다 털어놨습니다. 민호는 그 이후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수진의 증언을 바탕으로 겹치는 계좌들을 다시 확인하니 끊겨 있던 흐름들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검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몰려왔고 잡지 못할 줄 알았던 그들을 검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아직은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원래 일상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수진을 떠올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터라 의아했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민호는 익숙한 자리처럼 조용히 들어와 앉았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리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들었다. 수진의 증언을 시작으로 이어졌던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흐름을 잡았다고 했다. 겹치던 계좌들이 연결됐고 중간에서 끊겨 있던 이동 경로도 확인되면서 조직의 구조가 드러났다고 했다. 여러 지역에 나뉘어 움직이던 사람들, 각자 역할을 맡아 따로 움직이던 방식, 그리고 그걸 하나로 이어주는 중심 역할까지.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조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핵심 인원들 검거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 말이 현실로 와닿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 민호는 이어서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는 것, 비슷한 방식으로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도 남아 있다는 것까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아무 의심 없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공포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그때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리고 어머니.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수진 씨랑 같이 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민호는 내 반응을 살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다시 조용해지는 느낌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수진이 안으로 들어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파왔다. 민호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렇게 고요한 집안에 수진과 나 둘만 남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침묵이 어색하기보다는 서로가 말을 고르고 있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다. 늦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억지로 감정을 짜내는 느낌도 아니었고 그저 자기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의 말투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어떻게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변명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잘못과 반성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수진을 바라봤다. 말로 하는 사과보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그 마음이 더 먼저 느껴졌다. 나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도 있어. 수진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중요한 건 어디서 멈추느냐지. 수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수진의 몸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힘이 풀리듯 조금 기울었다. 이제부터는 옳은 길로 가면 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방 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어딘가 따뜻해진 공기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